드디어 마지막 8페이지 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형은 장문독해와 복합문단인데 최근 모의고사에서 예상을 깨고 오답률 1위에 심심치 않게 올랐었던 유형이 바로 이 41, 42 장문독해였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려웠었다. 객관적으로 어려웠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풀지 못하고 찍어버린 학생이 굉장히 많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모의고사에서의 이 장문 독해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세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소재적으로 두뇌에 관련된 어떤 지문을 기존의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그리고 부교재, 특히 뭐 올림포스 1, 2처럼 기출 모의고사를 봤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 두뇌가 하는 어떤 장난집 이런 것들을 이미 접해본 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제목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Which side of the brain do we tend to use more?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그죠? 좌반구, 우반구. 어느 쪽 사이드의 두뇌를 우리는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헤미스피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반구. 우리 두뇌의 반구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게 지금 서로 상호작용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바로 답은 3번이었죠. deceiv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다 아시죠? 속이다. 본문에 이 deceive라는 단어에 약간 동의어가 하나 있는데 두 번 반복되죠?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fabricate, 날조해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우리의 두뇌는 속이는 두뇌야. 사기치는 두뇌예요. 어쨌거나 뇌를 갖다가 서로 쪼개가지고 왼쪽 쪼개고 오른쪽 쪼개고 딱 중간을 쪼개가지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로부터 통찰을 얻어냈는데 이런 통찰들로부터 우리 두뇌가 뭔가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으므로 3번이 됩니다. 정말 우리 두뇌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4번. 사실은 살짝 제가 눈길이 갔었던 게 4번이었는데 그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투구정사의 목적이겠고 이게 명령문이죠. 당신 두뇌 왼쪽 오른쪽 둘 모두를 다 활성화시켜라. 어느 한쪽만 활성화시키지 말고 두 개 다 활성화시켜라. 약간 크리에이티브 쪽으로만 갔었으면 말이 되는데 이 보스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5번 가볼까요?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ing가 앞에도 한 번 있었고 여기도 있었네요. 그죠? 좌뇌가 더 우위를 차지한다. 좌뇌의 어떤 역할이 더 크다. dominate란 단어에서 나온 dominance.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어려웠나? 하지만 핵심을 잡아냈다라고 한다면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제목 문제가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 42번 문제가 보통 3점짜리라서 더 어려운 게 많은데 이번 경우는 41번이 좀 더 좀 어렵지 않았나? 그죠?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경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제가 그 두뇌 관련된 무슨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쪽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클 가자니가라는 어떤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신경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께서 어떤 연구를 하나 컨덕트했어요. 자, 대절이 이 연구를 꾸며주고 있죠. That shows that 이 앞에 나와 있는 데서는 관계대명사 되시고 뒤에 나와 있는 데서는 접속사 되시네요. 그죠? 우리의 두뇌가 아주 탁월하더라. excel at. 그죠? 뭐에 있어서 뭔가 일관성이 있는 뭔가 말이 되는 근데 그게 반드시 참은 아니야. 그죠? 여기서 약간 거짓의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있는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데 탁월하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관계대명사, 대절이 스토리즈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study니까 이제 the study가 나와줘야겠죠. 그 연구에서 두뇌를 약간 나눠 놓은 거예요. 원래 두뇌가 이제 연결되어 있을 텐데, split brain. 그죠? 이 스플릿이라는 단어는 되게 재미나요. 스플릿. 3단 변화가 동일합니다.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에게 보였다는 거야. 이 환자가 보여준 게 아니라 이 환자가 보여진 당한 겁니다. 이미지를 받았대요. 근데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서치랑 대시 붙어 있으면 이런 거 많이 못 봤죠. 서치 혁명 that 매우 형용사한 명사여서 대절이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서치랑 대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뭐뭐 하는 정도로 뭐뭐 하도록 약간 이런 뉘앙스?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았는데 어떤 정도로 어떤 식으로의 이미지를 받았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이미지겠죠. 그 이미지가 오직 그들의 왼쪽 눈에만 보이게끔, 오른쪽 눈에는 안 보이고 왼쪽 눈에만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이미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sked는 도대체 정체가 뭐죠? 아까 주어가 여기 대절 속에서, 서치 대절 속에서 주어가 it이었으니까 이 it에 걸리는 was, it에 걸리는 asked란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미지가 요청을 하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search that은 여기까지만 받아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asked는 show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요청을 받았다는 거야, 환자들이. 그죠? 그래서 be asked to 부정사 되는 거죠. 그들의 왼쪽 손을 갖고서 그것과 관련된 카드를 갖다가 골라봐라. 야, 왼손으로 골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두뇌가 이렇게 좌반구, 뭐 우반구가 있는데 여기 눈 앞에다가 햄버거 사진을 갖다가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오리 사진 아니면은 뭐 감자튀김 사진 아니면은 무슨 자동차 사진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이 중에서 관련된 related 카드 하나를 골라봐라. 왼손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죠? 레프트 아이 비전과 레프트 사이드 바디 무브먼트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그죠? 오른쪽 뇌, 그죠? 바로 오른쪽 뇌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거죠. 오른쪽 방구. 다시 말하면 그 스플릿 브레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the connection 이게 주어입니다. between the right hemispheres, left hemispheres. 그러니까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니까 복수가 되겠죠? right hemisphere, left hemisphere.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깨졌죠. 당연히 깨졌죠. has been broken이죠. 스플릿 해놨으니까. 그죠? 분사 구문입니다. 따라서 meaning, no information can cross from one hemisphere to the other.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one, 나머지 하나를 뭐라 그런다? the other라 그러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정보가 전송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림에서 정보가 이렇게 간다? 못 간다. 이렇게 간다? 못 간다. 왜? 중간에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스플릿 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n this experiment, 이 실험에서 우반구, 다시 말하면 그 눈하고 동작을 담당한, 그죠? 이것은 일을 모두를 하고 있죠. 반면에 왼쪽 방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라고 해야겠죠. unaware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락만 읽고도 어휘 문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 두 번째 단락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두 번째 단락만큼은
학살로 다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심리학 선생님께서 참가자들, 다시 말하면 그 환자들에게 why, 왜, 이 they라는 건 환자들이겠죠? 그들이 골랐었던, 여기서 did라는 거는 초우즈입니다. 골랐었던 그 카드를 왜 골랐느냐? 당신 아까 보니까 햄버거 사진을 보고서 감자튀김을 갖다 고르던데 왜 그거 골랐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세요. 언어라는 건, 여러분, 언어라는 건 누구 몫이야? 바로 처리가 되고 발생이 되는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하고 언어하고 시각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언어라는 건 좌반구에서 처리되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반구는 당연히 이제 좌반구 쪽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리스폰드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좌반구는 오른쪽 반구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바로 이 실험의 디자인, 설계, 그죠? 때문에, 트릭 때문에, because of 명사입니다. 오직 오른쪽 방구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Why the participant selected 하고 뭐 chose 뭐 같은 단어입니다. 그 카드를 골랐었는지. As a result, 이 연결사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가자니가라는 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이 뭐 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야. 아, 이 대목 재밌네. 당연히 아무 말 못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란 얘기죠. 이게 처음 가설이었어요. When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여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남은 they는 당연히 그 참가자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정말 착살이죠. instead, 이 instead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instead 다음에는 뭐 생략? of being silent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무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모든 participant, 모든 subject, 모든 단수명사, every 피실험자, subject 피실험자입니다. 대답을 갖다가 분명히 모를 텐데도 지어내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fabricate란 말은 made up, invented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의어예요, 전부 다.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데 막 지어냈다는 겁니다. 자, 좌반구는요. 다시 말해서 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이죠. 바로 이 사람 실제로 이 좌반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죠. 합리화, 정당화, 행동에 대한, 그죠? 내가 이걸 왜 골랐는지에 대한 합리화, 이 rationalization, 이걸 실험에 빈칸한 손으로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done, 과거 분사입니다. by the right hemisphere. 다시 말하면 좌반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didn't know the answer. 하지만 모른다라는 것, 그죠? 그것이 didn't keep it from fabricating an answer. 그것이 대답을 갖다가 지어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는 얘기는 지어냈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다? 좌반구겠죠. 어쨌거나 좌반구는 대답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삼각형, however, 그 대답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놨네. had no basis in reality. 그죠? 현실에 있어서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픽션을 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Now, 이제 if this study had been limited to split brain patients. 자, 보세요. 이게 과거 완료네요. 근데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 이 실험이 이런 환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였다면 저건 환자들이니까 저렇게 속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실험의 의미가 되게 축소가 되겠죠. It would be interesting. 그래, 흥미로운 실험일 수는 있을 거야.
이게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여기 주절에는 지금 would be가 있으니까 이런 건 혼합 가정법이라 그러죠.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닥 relevant,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겠죠. 다시 이게 저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다면 흥미로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정법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It turns out 대절. 대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이런 스플릿 브레인 환자들이 유일한 환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Who fabricate reasons. 이유를 갖다가 날조해내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We all do it. 야, 우리 인간들도 평범한 우리들도 좌뇌하고 우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 걔네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do it이라는 게 뭐야? fabricate reasons를 갖다가 반복하기 싫어서 do it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we all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do it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일관된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 일관된 이야기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 반드시 참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은 그 여자랑 헤어졌을 때, 아니면 그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날조된 거예요. 여러분, when information in the story is missing.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야기에서 어떤 정보가 빠져 있어. 사실 이건 빠져 있단 말이야. 근데도 우리 두뇌는 단순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다 채워 넣어. 왜?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거든요.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채워넣는다. 이런 대목 같은 경우도 왠지 학교에서 빈칸 한상 같은 것으로 낼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단락만 갖고서도 요 대목 여러분들이 좀 챙겨줘야겠죠. 이걸 주제랑 직결되는 대목이니까. 정당화, 합리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편향, 편견, 바이어스,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인 측면, 행동경제학 관련된 지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작살이에요. 다 외워주세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 장문독기 같은 경우 안 나오는 학교도 있던데 나오는 학교들은 다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아니지. 끝 하면 안 되죠. 43, 45번도 가져야죠. 자, 가보겠습니다. 나는 베스트볼 운동 종목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대부분 41번, 42번 강의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끝 할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농구공입니다. 마치 느껴졌다. 원래 like 다음에 명사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절이 나왔네요. 그죠? belong to 하면은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뜻이고 belong in 하면 왜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belong in이라는 거는 찰싹 왜 한 몸이 된 것처럼 딱 들어맞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농구공이 이걸 샤넬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프랑스식으로 샤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그냥 채널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냥 저는 평상시에 가져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의 물건이므로 이 순간만큼은 그냥 샤넬로 읽을래요. 이 아가씨가 프랑스의 소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프랑스도 농구 잘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전유물은 아니잖아. 그치? 그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선수 있는데 누구죠? 아테토쿤보인가? 그분은 그리스 개인인데 아무튼 자 채널의 손바닥에 탁 달라붙었다는 거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 이건 딱 내 손에 딱 들어맞는다 그죠? 이분도 비록 그것이 불과 연습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는
내가 처리해야 될 거야. 이건 내 손에 지금 너무 잘 맞아. 지금 내가 이걸 꼭 슛을 해야 돼. 이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She decided not to pass the ball to a twin sister, Basha. 아, 이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네. 바샤에게 패스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왜 그래? 기회가 나면 패스해야지. 꼭 부정문 나오고 나서 instead. 그 대신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샤넬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게요. 샤넬은 멈췄어요. 멈추면은 앵클 브레이크, 그지? 지금 앞에 수비수가 지금 자빠졌습니다.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멋지게 손목 스냅으로 스테판 커리처럼 shot the ball toward the basket. 베스킷 쪽으로 공을 슈팅했습니다. 하지만 벤 시몬스였어요. 벤 시몬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 슛을 잘 못 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공이 bounced off the backboard. 백보드 맞고 튕겨 나온 거야. 그죠? 샤넬은 could see, 볼 수 있었어요. teammates were disappointed. 자신의 팀 동료들이 실망하는 게 보였어요. 진짜. 진짜 네가 스테판 커리야? 네가 클레이 탐슨이야? 뭐야? 네가 왜 슛을 쏴 거기서? 그리고 디아더 팀은 어디 팀일까요? 그죠. 상대방 팀이죠. 오포징 팀이죠. 당연히 상대방 팀이 공을 낚아채고는 걔네가 곧 득점, 속공, 그죠? 그리고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완전 역적이네, 이 샤넬 양이. 진짜 이름만 예쁘네. 이름만 명품이야. 자, 이제 어느 단락으로 가야 되죠? 제가 지금 편집을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연습 경기가 끝났을 때 당연히 자기 때문에 졌으니까 이제 당연히 느꼈겠죠. 자기의 눈이 쓸리는 걸, 그죠? 눈물로 스팅 쏘다, 그죠? 따끔따끔한 거죠. 지각동사 목적어, 여기 원형 부정사, 그죠? 괜찮아. 이때 쌍둥이 자매 바샤가 딱 나타나서는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comforting, 그죠? 위로해주는. 바샤가 위로를 받은 거라고 한다면 comforted지만, 그죠? 위로를 주는 목소리니까 comforting이 돼야겠죠. 당연히 고마웠겠어요? 안 고마웠겠어요? 어떤 말이라도 고맙겠죠. 그래서 허는 누구다? 바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샤는 그녀 샤넬을 조금 더 기분이 좋게 만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고마웠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않았다는 거야. 약간 좀 뭐랄까요? 열등감 이런 거 느끼나? 바샤는 자신의 쌍둥이가 샤넬이죠? 임프로브 하기를 그냥 원했을 따름인데, 그래서 she, 바샤입니다. 허트인 누구다? 샤넬입니다. 여기 당연히 바샤겠죠? 자신과 연습하려고 이제 인바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들은 공을 가지고 그들의 그 바스켓볼 샷을 갖다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 샤넬은 열등감 약간 느낀다는 거 제 생각일 뿐이에요. 바샤하고 연습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샤가 스테판 커리였거든요. 슛을 쏠 때마다 it went in, 쏙쏙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whenever it was Chanel's turn, 그 순서가 자기의 순서가 될 때마다 그녀는 놓쳤단 말이죠. 당연히 빡이 돌았겠죠. 뭐에 대해서? not making a shot, 그죠? 슈팅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 바샤는 외쳤어요. After each missed shot, 그죠? 꼭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인성도 좋아. 스테판 커리 인성 정말 좋거든요. 미스트입니다. After 12 misses in a row. 그래서 miss는 그 명사로 쓰였네요. 복수요. 이 in a row라는 말 반드시 알아두세요. 연속으로. 사실 in a row 대신에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consecutively. 근데 여기서는 consecutive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12하고 misses 사이에. 아니면 여기다가 straight 명사 꾸며주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2번 연속 그 슈팅을 놓친 이후에 그녀의 13번째 샷. 갑자기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떠오르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마침내 해냈다고. 그리고 그녀의 트윈 누구죠? 바샤입니다.
난 네가 해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자, 이제 개수 연습하자. 끝 아니야. 한 번의 성공일 뿐이야. 그죠? 아우, 멋있어. 독해. 그죠? 그 다음날 샤넬은, 이제 챔피언십, 결승전, 아니, 잠깐만. 아까 지지 않았나? 어쨌거나 챔피언십 게임에서 뛰었어요. 라이벌 학교에 맞서서. 그거는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고요. 굉장히 지문이 쉬운데요. 동점이었습니다. 자, 그때였어요. 샤넬이 공을 패스했다, 패스를 받았다. 패스 받았죠. 바시아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유명한 위드 분사구문, 위드 명사 분사.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이야, 거의 뭐 경기를 매조 지을 수 있는 위닝샷? 이걸 지금 날릴 수 있는 저를 찬스입니다. 공중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슈팅을 쐈습니다. 이야, 그것이 베스킷으로 깔끔하게 클린샷. 그죠? 샤넬의 마지막 샷은 만들었다. 이제 뭔가 끝낼 때 이렇게 완료를 씁니다. 이거는 과거 이전의 과거를 의미한 대과거라기보다는 과거의 한 종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녀의 팀을 챔피언스로, 그죠? 만들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승리 샷이었다는 얘기죠. 바샤와 그녀의 다른 모든 팀메이트들이 그녀를 위해서 응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허는 굳이 얘기하자면 샤넬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굳이 문제 같은 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죠? 13번째 슛, 그죠? 이런 것도 선택지로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위닝샷 날리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냥 물러갈 수가 없겠네요. 좋아요, 구독으로 어시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끝내겠습니다.